안녕하세요. 발표자 윤종하입니다. 아까 사회자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해 보셨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저는 거기에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30분 이상 시간을 30분 이상 주차장에 갇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군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그런 주차장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번 연구를 시작하도록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을 다시는 하지 않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것, 두 번째는 결과를 분석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환경을 개선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는 아직 1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애드립이었는데 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저는 SD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SDL은 크로스 플랫폼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라는 거창한 분류에 들어갑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짤 수 있고 또 이것을 다양한 운영체제 위에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후배 여러분들은 쓰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객기 넘치게 아무것도 모르니 SDL을 시작을 했다가 아직까지도 1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여러분들은 제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로 연구 주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까지요. 일단 이 이미지는 뭘까요? 재미없게 바로 알아버리시네요. 네, 학교 주차장이에요. 이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를 나중에 구현을 해야 돼서 시간도 더 많이 쓰일 거고요. 일단 구현 자체는 C++라는 언어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객체 지향 성질을 살려서 그 각각을 구성하는 시뮬레이션을 구성한 각각의 클래스들과 그 클래스들이 포함하고 있는 변수와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진 클래스는 노드인데요. 이 노드는 각각의 노드들은 아니죠. 노드라는 용어는 원래 그래프를 표현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는 거는 보통 뭐 삼각함수 그래프 이런 이런 그래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요, 아, 박수 주세요. 여기서 설명하는 그래프는 그런 삼각함수와 같은 그래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끝점인 노드들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를 처음 만들 때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노드는 크게 노드 종류와 최단 경로 알고리즘 이 두 가지를 볼 만한데요. 노드 종류는 간단하게 출입구, 출구, 그리고 도로, 그리고 주차구역 이 네 가지 중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위대한 A 스타 알고리즘을 힘을 빌렸습니다. 네, 대충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들어진 클래스는 자동차 클래스인데요. 이거는 도로 위를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이 아시는 자동차가 맞습니다. 자동차가 갖고 있는 변수 종류는 크게 자기 자신의 상태 그리고 목적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근데 여기 목적지가 DST 타입과 DST 노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사실 동일한 정보를 갖지는 않습니다. DST 타입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종- 에, 목적지의 종류 그러니까 출구라고 하면 결국 출구로 가게 되는 것이고
주차 구역이라고 하면은 결국 주차 자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차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당장 움직여야 할 목적지 한 칸 한 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현재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네요. 마지막 시뮬레이션이라는 클래스는 저 노드와 자동차들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 출력 또한 이 클래스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저 화면에 보시면 화면에 출력될 그 윈도우 창의 가로 세로 크기와 워낙에 클래스 자체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에러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원래 존재하던 SDL 언더바 로그 이 함수를 조금 고쳐서 SDL 에러 로그라는 함수를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뮬레이션이라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변수들인데요. 야, 변수가 7개나 되죠.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3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중에 2가지는 차량들과 노드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죠. 이것만 알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뮬레이션에 포함하고 있는 함수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저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is learning이라는 변수가 참인 경우에 계속 get user input 그리고 update 그리고 render 이 세 가지 함수가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그런 구문입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 입력은 WASD와 숫자 키 그리고 가능하다면 화살표 키도 넣고 싶은데요. 그래서 WASD 키는 카메라를 움직이는 그런 키고요. 숫자 키들은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약간 그것을 보조해주는 여러 가지 출력 모드들을 다루는 그런 키들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산하고 갱신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차량과 관련된 것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록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마지막 화면 출력은 말 그대로 화면 출력이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부분을 구현하면서 제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 각각의 이미지들이 겹치지 않게 순서를 잘 선택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주차장을 실행을 해보면 그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실제로 주차장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각각 저 검은 점은 노드가 되고 초록색 점들은 차량이 될 것입니다. 모양은 나중에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도록 확장할 예정입니다. 결과를 저장하는 방식은 CSV 파일. 1학년들은 이미 배웠을 그런 형식의 파일인데요. 설명드리자면 콤마 separated value에서 콤마로 정보들을 구분해서 저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엑셀과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정보들을 수정하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짬 때리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정보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완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여러 가지 변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주차장 내부에 최대로 있을 수 있는 차량 수,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변인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그 결과값들을 모두 저장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 프로그램이 완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론 대신 향후 진행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것은 SDL과 관련된 그래픽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장,
그 아까 화면에 나왔던 동그란 원 그대로 시뮬레이션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따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능을 하다면 각종 편의 기능을 추가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